박영선의 칩 인사이드의 박영선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AI의 등장. 지금 현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가장 큰 수혜자는 엔비디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죽기도 지금 바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독점 구도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균열을 삐짓고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생태계 구성을 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전쟁을 선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우리 네이버의 오늘 하정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선행 연구, 그리고 AI 안전, 그리고 글로벌 AI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소버린 AI라고. 네네. 이 소버린 AI는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네. 그 젠슨 황이 여기 관심 예. 있구나 이제 이렇게 예. 생각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젠슨 황보다도 더 관심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소버린 AI 그러면 아직까지 좀 덜 친숙하신 네, 그 맞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 소버린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조금 덜 친숙할 수 있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권 혹은 주권의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젠슨학이 올해 2월달 월드 거버먼트 서밋 두바이에서 열렸던 거기서 강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이 소버린 AI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거는 2022년부터였고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각 나라의 문화나 지역적 특성 혹은 사회적인 가치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AI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나와 있던 GPT-3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장 독도 누구 땅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일본의 동해 문제도 물어보면 거기는 일본해가 맞는데 한국은 동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들의 미래 세대들이 이 생성 AI를 써서 보고서도 쓰고 공부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할 텐데 미국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AI가 계속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친숙해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잘못된 지식이 주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럼요. 됐습니다. 네, 유럽도 지금 그걸 네. 우려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미국 중심으로 네.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유럽 중심으로 네, 바꿔보려는 네, 노력. 네.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소버린 AI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때마침 올해 1월 달에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외신에서 AI 내셔널리즘, 즉 AI 국가주의죠 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챗GPT를 써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아마 국가 단위로 이해하는 AI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처음 소개를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젠슨왕이 얘기를 했죠. 젠슨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각 국가 단위로 AI 데이터 네, 센터를 만드는 그렇지. 사업 관점에서 필요한 게 맞긴 하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이 각 국가들이 이런 자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소버린 AI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면 그나마 미국과 유럽의 문화 차이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 편인데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남미 같은 나라들은 문화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각 지역들의 문화라든가 사회, 종교들의 특수성을 가진 소버린 AI를 확보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AI가 있어야 선택지로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이라든가 혹은 비즈니스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연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AI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교육, 공공, 국방, 의료 이런 분야에서 적용을 할 때는
그 지역 문화, 사회에서 어떤 삶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서 소버린 AI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소버린 AI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 거냐, 혹은 기술력이 부족하면 기술력이 있는 국가 혹은 그 나라의 기업들과 함께 만들 거냐의 문제가 남고,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 밸류체인 전체, 생태계 전체, 즉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AI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모델로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경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버린 AI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북미의 문화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특성 존중도 해야 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문화 존중도 있어야 되고,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생성 AI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생성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텐데, 이 생성 AI는 그 문화 가치관이 필터로 동작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필터가 그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문화 다양성이, 그 문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